주자가 말하는 인생에서 겪는 10가지의 후회. 첫 번째, 불친가족 소후회. 번화가에 오서라는 노름꾼이 있었다. 오서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매일 밤낮을 노름방에만 있었다. 오서는 매일 돈을 잃었지만 매번 집으로 찾아가 누이를 협박하며 돈을 챙겨 다시 노름방으로 향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서에게 상단 패거리들이 찾아왔다. 대방에게 군 돈을 갚지 못한 오서는 패거리들에게 손목을 잘릴 뻔했으나 오서는 저작거리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자신의 누이를 노예로 넘기는 대신 가까스로 풀려났다. 덤으로 돈 몇 푼을 얻은 오서는 웃는 얼굴로 다시 노름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3년 후 오서는 사형장에 서게 되었다. 노름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방의 곡간을 몰래 털다가 걸려 죽을 죄를 지게 된 것이었다. 오서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죽음 앞에 서 있었는데 그의 앞에 비단 옷을 입은 어여쁜 한 여인이 다가왔다. 3년 전에 돈 몇 푼에 본인이 노예로 넘겼던 자신의 누이였다. 누이는 태자비가 되어 태자의 옆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태자와 누이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오서는 반가운 마음에 누이를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반면 오서의 누이는 오서를 바라보고는 말없이 태자와 궁으로 돌아갔다. 결국 오서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에 눈물을 흘리며 사형을 당했다. 인생을 잘 살아가려거든 먼저 가족부터 챙기고 가족에게 친절히 대하라. 무릇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법이다. 가족과 잘 지내면 내게 없는 복도 생기지만 가족과 등을 지면 내게 있는 복도 달아난다.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대하라. 가족에게 친절히 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두 번째, 불효부모 사후회.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추안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총명하기로 유명하여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추안 역시 이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다. 다만 추안에게는 노부모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을 즐기기에 바쁜 나머지 정작 부모의 작은 일도 거절하고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러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큰 폭풍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며칠 동안 날씨가 맑았던 탓에 추안은 오히려 이를 비웃었다. 추안의 노부모는 걱정이 되어 추안에게 폭풍을 대비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자고 권했지만 추안은 이를 무시하고 이웃 마을로 약속을 나갔다. 그러나 머지않아 마을에 폭풍은 찾아왔고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추안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은 무너져 있었고 추안은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의 노부모를 찾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추안의 노부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곳은 추안이 매일 외지로 나서던 마을의 입구였다. 추안의 노부모는 폭풍에 무너져 버린 마을의 비석에 깔린 채로 죽어 있었다. 노부모는 추안이 걱정된 나머지 추안을 찾으러 나서다 그만 변을 당한 것이었다. 추안은 노부모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통곡하였고 자신의 부모를 챙기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였다. 살아생전
부모에게 섬기기를 다하여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 매일 부모와 같이 있어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효도이며 만석을 가진 부자라도 때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효도이기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함에 후회하지 마라. 세 번째, 소불근학 노후에 양과 진이라는 두 소년이 있었다. 두 소년의 아버지는 당시 세상에서 존경받는 학자였기에 두 소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임할 수 있었다. 다만 양은 학문을 좋아하여 농업과 상업, 기술 등 배움에 있어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반면 진은 무인을 동경한 까닭에 활쏘기와 칼을 다루는 법을 배웠으나 학문을 소홀히 하고 무인들과 매일 사냥하기에 바빴다. 오랜 세월이 흘러 양과 진은 모두 벼슬자리를 얻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재가 되었다. 양은 모든 분야를 섭렵한 까닭에 한 나라의 승상이 되었고 반면 진은 무예에 뛰어난 까닭에 황제 옆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었다. 하지만 진은 오랫동안 학문과 담을 쌓아왔던 까닭에 시문 한 편 지을 수가 없었고 입을 열면 실언을 하여서 나중에는 황제에게 미움을 사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진은 오랫동안 한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자 무예를 기르며 큰 뜻을 품어왔으나 정작 장군이 되기 위한 학문에는 소홀히 하였기에 큰 뜻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진은 지난날 배움을 게을리했던 자기 자신을 후회하였다.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치게 된다. 무릇 농부는 젊을 때 농사짓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상인은 물건의 가격을 매기고 흥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장인은 기물을 정교하게 만드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달려 있다.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듯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얻을 것이 없다. 재주는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는 법이니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라. 배우지 않으면 암흑 속을 걷는 것과도 같다. 배움을 멀리하여 스스로 까막눈이 되는 어리석음을 피하라. 네 번째, 암불산한 폐후에 장추라는 왕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장추가 다스리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까닭에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장추 또한 매일 정원에서 신하들과 함께 글짓기와 잔치를 즐기며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신이라는 늙은 신하가 장추에게 조언 하나를 하였다. 어느 산적이 나라를 세워 작은 나라들을 하나둘씩 점령하고 있으니 나라의 군대를 정비하여 이에 대비하라는 조언이었다. 장추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오신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이미 장추에게는 30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는 동맹국가들의 병력만 해도 10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산적이 만든 새로운 국가의 병력은 고작 1만 명에 지나지 않았기에 장추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한동안 오신의 의견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병사가 급하게 성으로 말을 타고 들어와 소식을 전했다. 여러 나라의 왕이 된 산적이 50만의 군사를 이끌고 성으로 돌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장추는 너무 놀란 나머지 신하를 시켜 서둘러 군대를 준비하였으나
장추가 다스린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지내왔던 까닭에 국고에 있는 무기들은 모두 녹이 슬거나 날이 무뎌져 사용할 수가 없었고 병사들도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게을리 했기에 대열은 오합지졸에 가까웠다. 결국 장추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몸이 편안할 때, 늘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어떠한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뜻이라도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없으니 지금 심신이 평안해도 걱정스러운 일이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하라. 비록 인생은 세옹지마이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적어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5번째, 부불검령 비누회. 여상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여상은 가문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막대한 재물이 있었기에 매일 집에서 좋은 옷과 음식들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주지육림에 빠져 산 나머지 여상은 정작 자신의 가설들은 돌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목이라는 노비가 여상에게 찾아왔다. 두목은 여상에게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식량이 줄어들고 있으니 흉년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목의 조언을 듣고 있던 여상은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흘려들었으나 두목의 간청 어린 조언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화가 난 여상은 두목에게 수차례 매질을 하였고 두목은 매를 잘못 맞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에 흉년이 들어섰다. 해가 갈수록 흉년은 더 심해졌고 여상의 재산도 바닥이 드러나자 여상의 가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상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을 몰래 훔쳐 야반 도주를 하였다. 홀로 남게 된 여상은 결국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두목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매질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후 반드시 후회한다. 하늘이 낸 만물을 함부로 쓰는 자는 필히 망하는 법이니 재산이 있다 하여 물건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써버리거나 물건을 아껴 쓰지 아니하고 함부로 버리게 되면 그 화는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무릇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까닭에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쓰면 보통 그릇에는 만족하지 못해 옷그릇을 만들고 옷그릇을 만들고 나면 보통 음식을 담지 못하여 진수성찬만 담는 법이다. 내가 부유할수록 자연스레 내 무력도 커져가니 부유할수록 스스로 검소하여 무력을 줄여나가라. 6번째, 춘불경종 주회.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고 아우는 밭에 씨를 뿌리며 밭을 일구고 있었다. 하루는 아우가 형에게 서둘러 밭을 일굴 것을 권했으나 형은 아우의 말을 무시하며 봄날을 즐겼다. 어느덧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자 아우는 농작물을 수확하여 겨울을 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의 밭은 척박하기가 그지없어 손가락을 빨며 그저 아우만 바라보고 있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된 후에 후회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인생도
마치 밭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젊은 날에 많이 배우고 모으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 세상사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걸맞는 결과를 얻는데 하물며 젊은 날 내가 심어 놓은 것이 없거늘 어찌 나이가 들어 얻으려 하는가. 곡물을 심어 거두려면 1년을 일해야 하고 나무를 심어 열매를 거두려면 10년을 일해야 하지만 사람이 뜻을 거두려면 평생을 일하고 배워야 한다. 그만큼 이루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의 뜻이기에 먼 훗날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젊은 날에 고단함을 감내하라. 7번째, 불치원장 도우회. 어느 산골짜기에 소골이라는 순박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소골은 밭을 잘 일구고 가축도 잘 돌보았지만 정작 무너진 울타리는 눈여겨보지 않았다. 몇 해 전 집에 찾아온 폭풍 때문에 울타리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마을이 워낙 외진 곳에 있었고 10년간 도둑이라고는 볼 수 없었기에 소골은 무너진 울타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골의 친구인 장산이 찾아와 소골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장산의 행색은 무척 남루해 보였지만 산천을 떠돌며 물건을 파는 장산이었기에 소골은 오랜만에 만난 장산에게 의심 없이 술과 고기를 대접했고 이어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소골은 장산을 깨우려 했으나 장산은 이미 자리에 없었고 대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소골이 읽은 편지에는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네 가축과 재물을 좀 가져가 팔겠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후에 후회하며 미우치듯 어떠한 일이라도 잘못된 점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되어 돌아온다.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아니하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비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재산을 뺏길 수 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도 잃을 수가 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일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것이라 의심가는 것이 있다면 이를 간과하지 마라. 8번째, 색불근신 병우회. 수문제의 삼남인 양주는 사치가 심하고 여색을 심하게 밝히기로 명성이 자자했다. 특히 바람기가 워낙 심하여 첩을 들인 지 얼마 못 가 새로운 기생과 또 바람이 나게 되었다. 어느 날 양준의 부인이 양준에게 과일을 하나 올렸는데 양준은 그 과일을 먹고 병에 걸려 얼마 못 가 숨을 거두었다. 바람기가 심한 남편에게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양준에게 독약을 넣은 과일을 먹인 것이었다. 이성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 무릇 역사 속 영웅들은 여색을 밝히는 버릇이 있었지만 대부분 여색이 화가 되어 장수하지 못했으며 여색을 탐한 나머지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 여색을 조심해야 하고 장년이 되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기에 여색을 조심해야 하며 노년에는 혈기가 쇠약하기에 여색을 더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과욕을 부리면 어떠한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에 여색을 멀리하여 패가 망신을 면하라. 9번째, 취중망원 성우회. 번화가에 마준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마주는 워낙 술 마시는 걸 좋아했던 까닭에 그는 모든 술집의 단골이었으며 그의 말에는 늘 재치가 넘쳐 흘렸기에 그가 가는 술자리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으며 웃음꽃이 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주는 술을 거하게 마신 탓에 취하게 되었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는 자신이 알게 된 비밀 하나를 사람들에게 털어놓게 되었다. 마을 뒷산에 부자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는 비밀이었다. 사실 마준도 친구에게 몰래 들은 내용이었으나 그는 마치 자기가 보물의 위치를 아는 듯 자랑하며 서슴없이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술이 깬 다음 날 마주는 사람들의 재촉에 서둘러 보물을 찾고자 뒷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준이 전날 말했던 장소에서 모두가 땅을 파보았으나 끝내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마주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산을 내려와야만 했다. 이에 마주는 몹시 화가 난 나머지 자신에게 비밀을 말해준 친구를 찾아가 그 일을 따졌으나 마준의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그 비밀을 말했지만 그 비밀의 진위 여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은 건 자네의 잘못일세. 물론 내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나는 단지 자네가 술을 먹고 실혼하는 걸 고쳐주고 싶었을 뿐이라네. 술 취해서 망언한 것은 술 깨고 난 후에 후회한다. 노름과 여자와 아울러 인생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술이며 술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으며 사람도 잃는 법이다. 또한 술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실없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게 하기에 그냥 무심코 지나갈 일도 분쟁을 일삼게 만든다. 항상 술을 조심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항상 입을 조심하라. 술에 취해 나온 말은 화를 부른다. 10번째, 부저빈객 거우에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상인이 하나 있었다. 그는 심술이 굽고 인심이 박했던 까닭에 손님들에게 제값은 받으면서도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 양을 줄여 손님에게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색이 남루한 노인이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노인의 행색이 정말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기에 상인은 거지라 생각하여 그에게 고기 없는 국물만 주었다. 노인이 국밥에 고기가 없다고 말하자 상인은 오히려 노인에게 화를 내며 먹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 노인은 말없이 국물을 몇 숟가락 뜨더니 엽전 몇 푼을 상에 올려놓고 길을 떠났다. 한편 국밥값보다 더 얹어진 엽전을 보며 상인은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상인의 아들이 가게로 허겁지겁 들어와 상인에게 노인의 행방을 물었다. 상인은 자기 아들에게 노인을 찾는 이유를 물었는데 알고 보니 행색이 남루했던 그 노인은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명의였다. 노인은 아내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명의였는데 그런 명의를 눈앞에서 놓친 것이었다. 상인은 아들과 함께 장터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 노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노인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이 떠난 후에 후회한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마주한 낯선 이도 내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기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예를 다해야 한다. 나를 찾아온 손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내 이름 석자를 빛내줄 수 있다.